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새롭게 단장한 코너 닥터 상담소의 진행을 맡게 된 리포터 손은옥입니다. 자, 이제 완연한 봄이죠. 그런데 이렇게 봄이 되면 겨우내 잠잠하다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무좀입니다. 자, 그래서 무좀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위를 알아봤는데요. 3위, 몸과 살갗을 아우르는 체부. 2위, 발. 자, 그렇다면 1위는 손발톱. 와, 야. 잠깐만. 이쪽일 것 같은데요, 여기? 맞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무좀이 정확히 뭔가요? 무좀 다른 말로 백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백선균 또는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얇고 긴 형태의 진균이 피부의 각질층을 감염시켜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네, 이 무좀에 걸리면 상당히 가렵다 그러던데 어느 정도로 가려운 거예요? 무좀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갈라지며 각질층이 가루처럼 떨어지는 각화형이 있고 발가락 사이에 피부가 벗겨지고 각질층이 생기며 심한 가려움과 같이 이런 진물 및 악취를 유발하는 지간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물집이나 농포가 생기는 소수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좀이 피부에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손톱이나 발톱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럴 때는 어떤 증상이랑 또 불편함이 좀 생길까요? 손발톱 무좀의 경우는 각화형 무좀의 일종인데 손발톱이 비대해지고 각질 가루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건조해지며 그로 인해서 모양의 변형이 좀 일어나거든요. 양상에 따라서 노란색, 회색, 갈색으로 변색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비대증, 건조화로 인해서 좀 눈으로 보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손발톱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내향성 발톱 질환으로 인해서 악화가 돼서 좀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손톱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렇게 드러나지만 발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양말이나 신발로 또 충분히 가려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좀 두고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방치되면 주변 피부까지 영향을 받아서 영구 변형이 올 수도 있고 특히 당뇨병, 말초 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 환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은 전염성이 높아 다른 부위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옮길 수 있어서 이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발톱 무좀의 치료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구용 약이 있는데 효과는 좋은 편이지만 간에 부담이 있습니다. 발톱 무좀의 경우 이 약을 6개월 이상 먹게 되는데 그 경우에 메스꺼움이나 뭔가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좀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처방을 통한 약이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발톱이 이미 두꺼워진 상태에서는 침투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광레이저 치료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통증이 없고 무좀균을 살균하여서 발톱뿐 아니라 동시에 발에 무좀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만 일주일 간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열 레이저 치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무좀균의 생존 환경을 파괴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치료받아도 되지만 환자에 따라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족냉증을 가진 분들은 통증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나으실 수 있고요. 치료 방법마다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치료가 강력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를 조합하면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열성 레이저로 균의 번식 환경을 제거하면서 광 레이저로 동시에 균까지 죽이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환자의 상태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여러 치료를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톱 무좀을 치료하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점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치료 중
경고용 약을 제외한 모든 치료는 이미 두꺼워진 발톱에 바로 사용할 때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톱 무좀균은 발톱 속에서 시작됩니다. 레이저도 약물도 안쪽까지 침투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죠. 특히 레이저 투과율의 경우 출력과 파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발톱 두께가 3mm만 넘어가도 절반 이하의 효과로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또한 표면이 매끄럽지 않으면 난반사에 의해 레이저의 에너지량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발톱을 정상 두께까지 맞추고 표면을 좀 매끄럽게 관리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의 경우 치료도 오래 걸릴 뿐더러 잘못된 치료를 진행할 경우 낫기 쉽지 않은 대표적인 질환이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경각심과 인내심과 이런 걸 가지고 신중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오래 걸리긴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나으실 수 있고요. 자신 있게 슬리퍼와 샌들 신으실 수 있으니까 희망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무좀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위 1위, 발톱 무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상담해주신 최원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